자, 처마식과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 처마식은 원래는 정확한 용어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 귀납이 뭐라고?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귀납이라고, 그치? 그래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각 항이 뭐가 되는지를 우리가 따져주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반대말로 수열을 연역적으로 정의한다라는 얘기가 있어. 사실 연역적 정의는 뭐 용어 연역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긴 하지만, 자, 굳이 연역적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을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가지고, 그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A의 100이 뭔지 우리가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게 수열을 연역적으로 정의했다라고 생각해. 그치? 그럼 반대로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는 얘기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A의 6이라는 항을 찾기 위해서 A의 1부터 다 찾아 나가서 A의 6을 찾아주는 거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는 항상 뭐가 되냐면은 뭘 주어질 거냐면은 두 항 사이 혹은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한테 주어질 거야. 알지? 자, 두 항 사이의 관계식 A의 n 플러스 1과 A의 n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첫째 항을 반드시 주어줘야지만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알지? 첫째 항 안 주어지면 절대로 안 돼. 알지? 첫째 항을 주어줘야지만 모든 항을 다 찾아줄 수 있고, 세 항 사이의 관계식 A의 n 플러스 2랑 A의 n 플러스 1이랑 A의 n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면은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알아야지만 모든 항을 다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항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기본적인 점화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두 항 혹은 세 항 사이의 관계식, 예를 들어가지고 A의 n 플러스 1이 2AN 더하기 1 모양으로 나와 있어. 자, 이 상태에서 A의 1이 1인 상태로 A의 6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첫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 차근차근 구해나가면 되는 거지. A의 2는 2A1 더하기 1 그래서 3, A의 3은 2A2 더하기 1 해서 7, A의 4는 2A의 3 더하기 1 해서 15, A의 4는 5는 이런 식으로 다 찾아 나가는 거야. 맞아? 자,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찾아 나가 다 보니까 막 A의 100 같은 거 구하기가 여의치가 않아. 그치? 쉽지가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는 형태가 아닌 수열에서는 항상 우리한테 이런 거 찾아 A 100 찾으라고 안 할 거야. 많이 나가봤자 A 10이야. 그치? 그러면 쭉 써보면 돼. 오케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자, 그런데 가끔 저렇게 두 항 사이에 관계식 주어져 놓고 A의 25 찾아라, A의 100 찾아라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언제? 저 관계식이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을 의미할 때는. 알지? 자, 그럼 어떤 관계식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살펴볼 거야. 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첫 번째 어떤 게 나와 있냐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에는 D 모양으로 나와 있어. 뭐야? 등차 수열의 정의잖아. 그치? 자,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알려줬으니까 첫째 항은 반드시 알려줄 거라고. 그럼 첫째 항 알고 공차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수열의 1번은 바로 작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한테 뭘 요구하고 있어? 이 식을 봤을 때 아, 얘는 등차 수열이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그치? 어렵지 않겠지? 자, 이 녀석의 의미는 뭐랑 같다고? 아, 다음 항 나오려면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더할 거야. 랑 똑같을 거라고. 그치? 자, 두 번째 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 플러스 1이 A의 n 플러스 1 빼기 AN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치? 자, 그럼 뭐야?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거랑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뺀 거랑 항상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의미해. 오케이? 혹은 요거 2항하고 요거 2항 해주니까 어떤 모양이 됐어? 2AN 플러스 1이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가 되겠네. 뭐야? 등차 중항이지. 그치? 등차 중항이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두 항 A1이랑 A2를 알려주면 우리는 이 녀석 가지고 아, 얘는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바로 일반항 작성하면 되겠다고. 됐습니까?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등비수열. 귀납적 정의.
자,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등비수열에 뭐 이용해서 정의 이용해서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R이다 이용해가지고 나온 게 등비수열. 그지? 어떤 의미라고? 아, 다음 항 나오려면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 곱해가지고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거고, 혹은 어떻게도 나오겠어? A의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2가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 모양으로도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두 번째 비율이랑 두 번째, 첫 번째 비율이랑 같다는 거니까 항상 비율이 똑같대. 등비수열이구나. 혹은 이거 넘겨주고 넘겨주면 어떤 모양 나오니까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다 모양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치?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정의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자, 뒷페이지로 가보자. 특이한 형태의 점화식 모양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A의 n 플러스 1이 A의 n 더하기 F의 n 모양으로 나온 거. 그치? 그래서 다음 항 나오려면 전항에다가 뭔가를 더했는데 일정한 숫자를 더한 게 아니고 n에 대한 관계식 모양을 더해줬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넘겨줘서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 n에 대한 관계식 나온 요 n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1, 2, 5, 10, 17, 26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각 항 사이의 관계식이 여의치가 않은데 두 개를 빼니까 이렇게 빼니까 1 나오고 이렇게 빼니까 3 나오고 이렇게 빼니까 5 나오고 이렇게 7 나오고 이렇게 9 나오네. 그치? 두 개를 빼서 나오는 새로운 숫자의 나열, 이 수열 자체가 하나의 수열,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이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이 개차 수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일반항 AN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찾아줘? 이 형태에서 A의 n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A의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 그래서 A의 2 A의 1이 F1, A의 3 A의 2가 F2, A의 4 A의 3이 F3 이런 식으로 가서 A의 n 더 빼기 A의 n-1이 F의 n-1 모양으로 나오는 거니까 싹 다 더하면 첩첩첩첩 없어져서 A의 n 빼기 A의 1이 F의 1도 더하고 F의 2도 더하고 쭉 해서 F의 n-1까지 더할 거라고. 그치? 자, 무식해 보이니까 유식하게 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하고 쓸 수 있고 첫 번째 항만 넘겨주니까 A의 n은 첫 번째 항 A의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의 K 모양으로 나타내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림으로는 무슨 의미냐면은 자, 여기 있는 n번째 항을 찾고 싶어. 네 번째 항이지? 네 번째 항을 찾고 싶어가지고 첫째 항에다가 1도 더하고 3도 더하고 5도 더해서 얘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여섯 번째 항을 찾고 싶은 거니까 첫째 항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해서 얘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런 의미야.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거 쫙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녀석을 개차수열이라고 하고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찾아줄 수는 있어야 돼. 물론 교육과정 외야 개차수열의 일반항 찾는 방법은. 알겠지? 그런데 일반항 찾는 방법 알고 있으면은 훨씬 편하거든. 우리. 알겠지? 자, 그래서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찾아줄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특히나 여기 n-1 들어간다는 거 조심해줘야 돼. 알겠지? 조심해줘야 돼.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밑에 있는 거 또 한번 해보자. 밑에 있는 거 요거랑 비슷한 형태로 어떤 모양 나와 있냐면은 A의 n 플러스 1이 A의 n 곱하기 F의 n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 자,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등비수열했을 텐데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게 아니고 n에 대한 관계식 형태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야. 그치?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모양이냐면은
A의 1이 1인 상태로 A의 n이 n 플러스 1이 A의 n 곱하기 2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야. 그치? 오케이. 얘네 대한 관계식 이렇게 곱해져 있어. 자, 그럴 때 일반항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나눠보니까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F의 n 하고 나와서 마찬가지로 n 대신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 A의 1분의 A의 2도 F의 1. 2 대입하니까 A의 2분의 A의 3도 F의 2. A의 3분의 A의 4도 F의 3.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A의 n-1분의 A의 n도 F의 n-2까지 n-1 대입해서 A의 n번째 항 구할 거야. 자, 그럼 이 녀석들은 싹 다 곱해서 어떻게? A의 1분의 A의 2 곱하기 A의 2분의 A의 3 곱하기 A의 3분의 A의 4 곱하기 쭉 해서 A의 n-1분의 A의 n 해놓고 자, 이 녀석을 F의 1도 곱하고 F의 2도 곱하고 쭉 해서 F의 n-1까지 곱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중학교 때 안 배우는 기호긴 한데 이 녀석도 시그마처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파이를 써서. 그치?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K 대신에 1 대입한 것부터 n-1 대입한 것까지 싹 다 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치?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 기호긴 해. 그치? 그냥 참고로 유식해 보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어쨌든 싹 다 지워주면은 A의 1분의 A의 n이 파이에 K는 1부터 n-1까지 F의 K하고 나오고 넘겨주니까 A의 n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치?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에서 일반항 한번 찾아볼 거야. 예를 들은 이 녀석에서. 자, 첫째 항이 1인 상태에서 얘가 됐대. 그래서 나눠주니까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2의 n제곱하고 나왔어.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곱할 거야. 알았지? 쭉 써놓고 곱하지 말고 그냥 아예 곱해버리자. 자, 1 대입하니까 A1분의 A2는 2의 1제곱이고 2 대입한 A2분의 A3은 2의 제곱이고 쭉 가서 A의 n-1분의 A의 n은 2의 n-1제곱 되는 거라서 그치? 자, 이 녀석 첩첩첩첩 약분돼가지고 A의 1분의 A의 n이 얘들끼리 곱하면은 지수의 n들끼리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2의 2분의 n의 n-1 하면 되는 거고 그치? A1이 1이랬으니까 얘가 일반항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치?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자, 그 옆에 있는 거 가볼게. 좀 더 특이한 거. 원래는 내가 앞에다 써주고 이거 다 써 그러려 그러는데 뭐 굳이 써. 그치? 교육과정 왠데.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써놨으니까 그냥 보고만 갈 거야. 자, 또 특이한 형태 점화식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형태. 개차 수열은 알아둬야 돼. 일반항 찾는 거. 알았지? 얘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어떤 모양이냐면은 A의 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 모양이야. 그치? 만약에 P가 1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등차 수열되네. 그치? Q가 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등비 수열되네. 그치? 그래서 P가 1이 아닐 때, 그리고 Q가 0이 아닐 때 할 거야. 또 P가 0이면은 없어져가지고 모두 당이 똑같은 수열이 되네. 재미없어. 그치? 그래서 P가 0이 아닐 때 할 거야. 즉, P가 0도 아니고, P가 1도 아니고, Q가 0이 아닐 때를 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살짝 예를 든 첫째 항은 1이고, A의 n 플러스 1이 2AN 더하기 1 모양 나왔을 때 풀어주는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 일반항 찾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어떤 꼴로 바꿔줄 거냐면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의 AN 마이너스 알파 모양으로 바꿔줄 거야. 그치? 왜 그렇게 바꿔요? 뭐 일반항 찾기 쉽게. 자, 그래서 즉 무슨 얘기야?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의 AN 마이너스 알파 모양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럼 알파는 어떻게 찾아? 다시 전개해서 2항에서 찾는 거야. 그치? 자, 전개 보니까 2의 AN 마이너스 2알파. 2항하니까
a의 n 플러스 1이 2an 마이너스 알파라서 자, 요 식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바뀌었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이 2의 a의 n 더하기 1 모양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뭐 할 거냐면은 여기 써 있는 a의 n 마이너스 알파라는 모양을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치환할 겁니다. 그치? bn으로 치환할 거야. 그럼 이 녀석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b의 n 플러스 1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요 식이 b의 n 플러스 1은 pbn 하고 나와. 무슨 수열 됐어? 등 비수열 됐어. 그치? 등 비수열 됐으니까 등 비수열 1번항 바로 작성하면 되겠다. bn은 뭐가 돼? 첫째 항 b1 곱하기 p의 n-1 제곱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p가 공비니까. 자, 그럼 b1을 찾아줘야 돼. b1은 어떻게 찾아줘? 여기서 b1은 뭐가 돼? a1-알파가 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bn은 다시 얘니까 a의 n-알파가 a의 1-알파에 p의 n-1제곱.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an은 a의 1-알파에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 모양으로 생길 거라고. 알지? 외우는 거 아니야.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알지?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자. 뭐를 bn으로? 얘를 bn으로. bn이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여기 써있는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은 뭐가 될 거라고? b의 n 플러스 1 될 거라고. 맞아. 그래서 b의 n 플러스 1이 이 bn이니까 등비수열 나왔어. 공비가 2짜리라서 bn을 바로 우리는 b1 곱하기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그치? 자, 여기서 b1은 어떻게 구해? a1 더하기 1로 구할 거라고. 그치? a1은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얘가 2가 되겠네. 그래서 2니까 2의 n제곱 나오고 bn이 뭐랬어? 얘랬어. a의 n 플러스 1이 바로 2의 n제곱이니까 a의 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일반형 작성할 수 있겠대. 알겠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 그 밑에는 어떤 모양이 또 있냐면은 P의 AN 플러스 2 더하기 Q의 AN 플러스 1 더하기 R의 AN은 0 모양으로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P의 AN 플러스 2 더하기 Q의 AN 플러스 1 더하기 R의 AN은 0 모양으로. 자,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두 개 항은 우리한테 주어져야 돼. 그치? 그 상태에서 1번 항 한번 찾아볼 거야. 자, 이때는 뭐만 할 거냐면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일 때만 할 거야. 앞에 있는 개수가 0일 때. 그치?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더한 게 0일 때만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냐면은 AN 플러스 2 빼기 3AN 플러스 1 더하기 2AN은 0 모양. 그치? 자, A의 1은 1 나오고 A의 2를 3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두 항을 알려줬어. 그런 다음에 계속 다음 항을 찾아갈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 Q가 뭐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니까. 그치? 대입해서 P의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P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R의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R의 AN은 0 모양으로 전개가 될 거고. 자, 얘는 P로 묶어주고 얘는 R로 묶어줘가지고 2항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P의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이 R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치? 양변에 P로 나눠버릴 거야. 그래서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이 P분의 R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은 우리는 여기 써있는 요만큼을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한번 해볼 거야. 그치? 자, 그럼 왼쪽에 써있는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 플러스 1은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한 모양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b의 n 플러스 1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b의 n 플러스 1은 p분의 r에 b의 n 모양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등비수열 나와. 그치? 자, 등비수열 나왔으니까 우리는 bn을 첫째 항 b1 곱하기 p분의 r에 n-1제곱 모양으로 만들 거라고. 그치? 그럼 b1 알아야 되겠네. b1은 여기서 a의 2 빼기 a의 1이 첫째 항이 될 거라고. 그치?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자, 그럼 다시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이 a의 2 마이너스 a의 1에 p분의 r에 n-1제곱하고 나와. 맞지? 얘 뭐야? 다음 항에서 전항 뺀 게 n에 대한 관계식 나왔네. 그치? 얘가 뭐라고? 개차수열이라고. 그치? 개차수열이라고. 오케이. 개차수열 일반항 찾는 거는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개차수열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녀석에서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찾아준다고? 첫째 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거 더할 거라고. K-1에서. 그치? 그러면은 얘는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치?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A의 1 플러스 P-R-1분의 첫째 항 A2-A1에 P-R의 n-1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대. 그치? 그렇게 복잡하긴 하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고. 찾아줄 줄만 알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아주는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개수끼리 싹 다 더해서 0 나왔어.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쪼개줄 거야? 1, 2로 쪼개줘서 앞에 개수가 2짜리인 거 넘겨가지고 묶어줄 거야.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이 2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치? 자, 이 녀석을 치환할 거야.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을 bn으로 치환하면은 앞에 써있는 건 b의 n 플러스 1 된다고. 이 bn 모양으로 나오는 거니까 등비수열. 그래서 bn은 첫째 항 b1 곱하기 2의 n-1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b1은 여기서 a2-a1으로 구하는 거니까 두 개 빼면 2 나오겠대. 그래서 대입하니까 2의 n제곱이 bn 되네. 근데 bn은 뭐랬어? 얘랬어.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 2의 n제곱이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 개차수열. 자, 그래서 개차수열이니까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찾아줘? A의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제곱으로 찾아주겠다. 그치? 자, 첫째 항은 1이니까 1 더하기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첫째 항은 2고 공비는 2고 항의 개수는 n-1개짜리. 그래서 2-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없어지고 전개한 다음에 정리해주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모양으로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치? 근데 뭐라고? 일반항 찾으라는 거 안 나온다고. 그치? 끽해봤자 이런 형태 문제는 A의 6 찾아라, A의 7 찾아라 끝이야. 그치? 헷갈리면 써보면 돼. 오케이? 시간만 조금만 들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뒷페이지로 살짝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 살짝 얘기하고 갈 거냐면 P의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Q의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R의 A의 n은 0 나왔는데 P 더하기 Q 더하기 R 앞에 개수끼리 싹 다 곱한 게 0이 아닐 때를 얘기 한번 해보고 갈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의 일반항 찾는 거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 뭐 이용하는 거냐면 특성방정식 이용하는 겁니다. 특성방정식 이용해가지고 일반항 찾는 방법인데 특성방정식 이용해서 일반항 찾는 방법은 나중에 너네가 저기 뭐야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한번 연구해보면 좋을 만한 주제인데 추천하진 않아. 왜냐면은 애들이 너무 많이 해가. 뭐 때문에 많이 해가냐면은 피부나치 수열 때문에. 피부나치 수열 일반항 찾는 거 애들 되게 많이 조사해야 하거든. 그래서 세강고에서는 피부나치 수열 일반항 찾는 거 써올 거면 써오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 애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평소에 너네가 뭐 해야 돼요 할 때 추천해 주지 않아 나는 절대로. 하나 더 써야 돼? 뭐 하나 더 써야 되면 고민 좀 해봐. 근데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습니다. 알지?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 찾는 거는. 자, 그래서 어차피 이 형태는 나올 수 있는 게 피보나치 수열밖에 없거든. 알지?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얘기만 살짝만 해보고 갈게. 피보나치 수열. 자,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생긴 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세 번째 항 나오려면은 두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이랑 더한 게 세 번째 항 나오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그치? 자, 이게 피보나치 수열. 자, 그럼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되는 문제만 우리가 조금 외워주면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은 토끼. 새끼 낳는. 토끼 새끼라고 하니까 욕 같긴 한데 토끼 새끼 낳는 문제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돼. 알겠지? 뭐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상관없고. 알겠지? 두 번째 계단 문제. 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이 돼. 알겠지?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됩니다. 자, 토끼 새끼 낳는 문제는 요새는 잘 안 나오는 추세고 거의 계단 문제에서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계단 문제만 한번 소개시켜주고 갈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을 오르는데 한 칸 또는 두 칸씩 오른다. 그랬을 때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어디 보자. 몇 개 써볼게. 계단이 하나 있어. 올라가는 방법 몇 가지 있지? 한 가지 있어. 그치? 그래서 계단 하나를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한 개 있는 거야. 그치? 계단 두 개 있어. 그럼 오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 한 칸씩 오르는 거 하나. 두 칸 한 번에 오르는 거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치? 그래서 A2는 2하고 나와. A3은 한 칸씩 오르는 거 하나. 그치? 한 칸, 두 칸 오르는 거 하나. 두 칸, 한 칸 오르는 거 하나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된다.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전부 다 찾는 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일반 항을 한번 찾아볼 거야. 관계식을 찾아볼 거야. 자, 여기가 n번째 계단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AN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전에 있는 여기는 n-1개가 있으니까 계단이. 그치, 영아? 여기까지 오르는 방법은 AN-1이야. 그치? 자, 여기 있는 방법은 A의 n-2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까지 오를 수 있는 방법은, 그치?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여기서 두 칸 점프해서 한 번에 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야. 맞아? 바로 직전에 여기서부터 올라오거나, 바로 직전에 여기서부터 올라오거나, 두 가지 형태밖에 없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만들어져? A의 n은 어떻게 만들어져? A의 n 플러스 1, n-1 더하기 A의 n-2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그치?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모양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이 됐으면은 A의 10 구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구하면 돼. 그래서 A의 1은 1, A의 2는 2, A의 3은 2개 더해서 3, A의 4는 2개 더해서 5, A의 5는 2개 더해서 8, A의 6은 2개 더해서 13, A의 7은 2개 더해서 21, A의 8은 2개 더해서 34, A의 9는 2개 더해서 55, A의 10은 8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중간에 계산 실수 안 했겠지? 안 했겠지 뭐.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끔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또는 세 계단씩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 번째 칸에서 한 번에 올라오는 방법도 생겼으니까 일반항이 a의 n 플러스 3이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식 구성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얘기하면 내가 자료 줄 테니까, 그치? 제공해 줄 테니까 얘기하시고. 자, 그 다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냐.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법은 연역적인 증명 방법이야. 자, 연역적인 증명 방법은 우리 국어 시간에 연역적인 글쓰기, 귀납적인 글쓰기 해가지고 많이 해봤잖아. 그치? 연역적인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정이 있을 때 각 문단마다 소결론 이용해서 전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연역적인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3단 논법을 이용해 주는 게 연역적인 방법이고. 오케이. 자, 귀납적인 방법은 뭐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정도 예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얘야 라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귀납적인 방법이잖아. 맞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귀납적인 글쓰기. 맞아? 잘 모르겠어? 아유, 이과 진짜.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귀납은 항상 관찰을 수반하는 게 귀납이야. 그치? 그래서 수학에서 증명을 할 때 관찰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맞아? 자, 그런데 유일하게 귀납이라는 관찰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수학적 귀납법이고, 수학적 귀납법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어떤 Pn이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여줄 때 사용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Pn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 첫 번째 P1이 참이라는 거 보여주고, 두 번째 P의 K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론으로 P의 K 플러스 1이 참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그치? 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이용해서 P1이 참이니까 P2가 참이고, P2가 참이니까 P3이 참이고, P3이 참이니까 P4가 참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네. 맞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도미노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해볼게. 우리 뒷페이지에 빈칸 채우기로 나오긴 했을 텐데, 아이, 쓸모 있는 게 없네. 빈칸 채우기로 나오긴 했을 텐데 쓸모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데서 뽑아오자. 어디 보자. 마땅한 교재가 안 보이네. 우리 집에 책이 이렇게 없지? 최대 부족분 책만 있지? 당장 떠오르는 걸로 하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는 연역적으로도 증명을 해봤어. 그치? 이거를 귀납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그치? 귀납적으로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뭐 하라고? N이 1일 때 증명해보자고. 자, 그럼 좌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라서 1 나오고,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니까 1 나와서 성립하고. 그치? 자, 두 번째 뭐 하자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자고. 자,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문자가 겹쳐. 그래서 N이 P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거야.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P까지 K제곱이 6분의 P의 P 플러스 1에
2p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거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p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결론을 보이기 위해서 양변에 뭘 더해줘? 이 녀석에다가 p 플러스 1 대입한 p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p까지 k제곱에다가 p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6분의 p의 p 플러스 1의 2p 플러스 1 더하기 p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치? 자, 통분해가지고 정리해주면 6분의 p의 p 플러스 1의 2p 플러스 1 더하기 6의 p 플러스 1의 제곱 모양으로 나와서 자, p 플러스 1로 묶어줘 버리니까 6분의 p 플러스 1에 앞에는 2p 제곱 플러스 p 남고 뒤에는 6p 플러스 6 남았으니까 7p 플러스 6 남아서 2, 1, 2, 3 하면 되는 거니까 6분의 p 플러스 1에 p 플러스 2에 2p 플러스 3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뭐가 성립했어? 시그마 k는 1부터 p 플러스 1까지 k제곱이 6분의 p 플러스 1에 p 플러스 1 더하기 1에 2p 플러스 1 더하기 1 모양이 성립한 거니까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식에 대해서 p 플러스 1 대입한 모양이 성립했다. 그치? 따라서 n이 p 플러스 2일 때 성립해.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서술형 주관식 있는 학교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아닌 학교에서는 빈칸 채우기 혹은 서술형 평가 같은 거 있지? 학교마다. 그치? 서술형 평가 같은 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증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부등식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 그치? 부등식 증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뒷시간에 조금 연습해보고 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앞 시간에는 이거 지금 문제 좀 풀다가 이따가 뒷시간에는 뭐 연습할 거냐면은 요거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방법이랑 원리합계 살짝만 연습해보고 갈게 오늘은. 알겠지? 자, 뭐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 좀 풀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시작해볼게. 수학적 귀납법. 아까 증명했던 것처럼 증명하면 돼. 자, 46번에 보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3분의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된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정석대로 먼저 해보면은 첫 번째 n이 1일 때는 좌변은 1 곱하기 2에서 2 나오고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2 나오는 거니까 성립하고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고 들어갈 거야. 알겠어? 자,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 한 게 3분의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하고 만들어지고 그치? 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요 다음 항인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를 더할 거야. 자, 해서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k에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를 더하면은 얘는 3분의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더하기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하고 만들어질 거고 자, 통분하니까 3분의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더하기 3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니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로만 묶어주면은 3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3 돼가지고 자, 요 모양이 요 식에서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모양이니까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구나.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 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교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왔어. 증명하래. 근데 앞에 문제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 쓰긴 써야겠어. 부분 점수라도 맞게. 그지? 그럴 때 빨리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알지? 빨리 쓰는 방법. 첫 번째, n이 1일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보여줘야 돼. 좌변 우변 해가지고. 알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보여주면 되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할 거야. 그지? 그래 놓고 써.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 3분의 n의 아니지 k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이렇게 써. 그치? 그래 놓고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 바로 윗줄에다가 실제로 저기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거 쓰는 거야 그냥. 그치? 자, 그럼 1 곱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도 있고 k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한 개, k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3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3 하고. 그치? 그러면은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뭐가 변했는지 봐주는 거지. 뭐가 더해졌어? 뒤에 요만큼이 더 더해졌네.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더하면 이라고 쓴 다음에 실제로 그냥 양변에 더해.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k에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3분의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더하기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한 다음에 얘 그냥 갖다 써.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하고. 원래 이거 정리해주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치? 그냥 이렇게만 쓰라고. 그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왜 중간 과정 왜 없어? 그러면 아 시험지에 썼는데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거의 포인트가 뭐 요거 썼는지 요거 썼는지 뭐 요거 썼는지 해서 점수가 들어가지 여기서 막 5점씩 줄 거야? 아니라고. 여기서 한 1, 2점 적게 안 줄 거라고. 이거 정리하는 데서는. 그치? 시간 없을 때 쓰는 방법이야. 그치? 시간 없을 때 중간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냥 생략해 버리라고. 그치?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치? 자, 뒷페이지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해보고. 자, 그 다음 유형 11번으로 갈 겁니다. 부등식 나와 있는 게 조금 어려워. 부등식 나와 있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부등식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거야. 자,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51번 보면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n분의 2이 n 플러스 1분의 2n 하면 돼. 이게 성립한데 얘를 증명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몇일 때 할 거라고? 2일 때? 아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2일 때를 해줘야 돼, 첫째야. 그치? 조심해 주셔야 돼, 이거. 자, 그래서 n 대신에 2 대입하면 좌변은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2분의 3 나오고 우변은 1 플러스 1 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1 나오네. 그래서 좌변보다 우변이 더 커지는 거 맞겠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할 거야. 자,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k분의 1까지 더한 게 k 플러스 1분의 2k보다는 큰 거지. 그치? 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뭘 더해줘야 돼?
K 플러스 1분의 2를 더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K분의 1도 더해져 있고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한 게 K 플러스 1분의 2K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모양으로 나와져 있어. 자, 이 녀석은 통분이 돼 있으니까 계산하기 조금 괜찮은데 통분이 안 된 경우에도 통분이 안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풀 거야. 알겠지? 대충 얘는 통분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쓴 상태에서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K 플러스 1분의 2이니까 K 플러스 1을 대입한 K 플러스 2분의 2의 K 플러스 1이 여기 써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요 식을 변형시켜서 이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방정식은 요 식을 변형시켜서 요 식이 정확하게 나와. 하지만 부등식은 요 식을 변형시켜서 요 식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에서 K 플러스 2분의 2의 K 플러스 1을 등호를 써서 이 식을 이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을 거라고. 그치?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얘랑 얘랑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줄 거야. 그치? 대소관계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뭐 할 거냐? 결론은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만 비교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대소관계 비교해주기 위해서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2분의 2의 K 플러스 1을 빼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두 개를 빼보면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1, K 플러스 2 빼기에 2의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전개하면은 2K 제곱 플러스 4, 5K 플러스 2 빼기 정리해주니까 2K 제곱 플러스 4K 빼기 2 모양으로 나와서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K 모양으로 나왔네. 그치? K는 자연수니까 얘는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더 커져?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보다 K 플러스 2분의 2의 K 플러스 1이 더 커져.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등호를 K 플러스 2분의 2의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서 요거 계산한 결과가 얘보다도 큰데 얘는 얘보다 크니까 얘가 얘보다 훨씬 더 크네 라고 결론 내버릴 거라.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시간 없으면 뭐 하라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시간 없으면 여기까지만 쓰라고 그냥. 알겠지? 얘라서 얘 넘어오는 데는 등호 아니야. 부등호만 이렇게 써줘 버리면 돼. 알겠지? 시간 없으면 여기까지만 쓰고. 시간이 좀 여유 있다 그러면은 계산하는 과정. 오케이? 두 개 뭐 하는 거야? 대소관계 비교만 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증명 한번 해보는 거는 조금 이따 해보고 원리합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가자. 단리, 복리 뭔지 아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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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리, 복리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도 돼?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는 이자에 계속 붙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단리는 등차 수열이야. 복리는 등비 수열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어디 보자. 또 예금이랑 적금이랑 차이는 알고 있니? 예금은 큰 돈을 한 번에 넣고 끝나는 거고 적금은 매달 조금씩 집어넣는 걸 적금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전부 다 복리의 적금 문제만 나올 거야. 알겠지? 예금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복리의 예금을 하는 방법으로 원리합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자, 1번. 원리합계에는 유형이 총 3개가 나오는데 적금 문제랑 할부 문제랑 연금 문제랑 3가지 형태가 나와. 알겠지? 일단 적금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야. 알겠지? 자, 1번 문제 보니까 매년 초에 연이율 6%에 1년마다 복리로 A를 10년간 적립했을 때
10년 말 원리학회가 요 녀석이었다.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뭐 다들 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치? 나는 이렇게 해. 자, 맨 처음에는 1초라고 쓸 거야. 1년 초란 얘기야. 그치? 그럼 1년 지나면은 2초라고 써야 되는데 2초라고 쓰지 않을 거야. 뭐라고 쓸 거냐면 1말이라고 쓸 겁니다. 그치? 1말. 365일 지난 거야. 1월 1일, 12월 31일. 그치? 1년 지난 거야. 1말. 그 다음에는 2말 쓸 거고 그 다음에는 3말 쓸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돈을 찾는 시점은 10년 후니까 10말이 돼. 맞지? 언제까지 돈을 집어넣을 거냐면은 이때부터 돈을 집어넣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직전 9말까지 돈을 집어넣을 거야. 알지? 9말까지 돈을 집어넣어. 자, 그래서 매달 매해 A원씩 돈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고 9말까지 A라는 돈을 집어넣을 겁니다. 알지? 자, 그럼 6% 이자가 붙는 됐으니까 얘가 1년 지나면 뭐가 돼? A 곱하기 1.06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또 1년 지났어. 요 녀석에 6% 이자가 붙는 거니까 A 곱하기 1.06의 제곱 될 거고 얘는 A 곱하기 1.06의 세제곱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은 그래서 얘를 2초, 3초 안 하고 1말, 2말, 3말 하면은 항상 지수랑 횟수랑 똑같아. 알지? 이렇게 똑같게 만들어주려고 1말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10말에 오면은 이 녀석이 돈이 얼마가 되겠어? A 곱하기 1.06의 10제곱하고 될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거는 1년 지났다 A 곱하기 1.06이고 또 1년 지났다 A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항상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지수 1 차이 나네. 그치? 그러니까 이때 오면 뭐가 될 거야? A 곱하기 1.06의 9제곱 될 거야. 자, 이 녀석은 얼마가 되겠어? 얘랑 또 1 차이 날 거잖아. A 곱하기 1.06의 8제곱 될 거고 얘는 A 곱하기 1.06의 7제곱 될 거라고. 뚝뚝뚝. 그치? 자, 바로 직전에 집어넣은 거는 얼마 될 거야? A 곱하기 1.06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게 내가 찾고 싶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가 될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해? 등비수열로 생각해. 첫 장이 얼마고? A 곱하기 1.06이 첫 장이고 공비가 1.06짜리 항의 개수는 10개짜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1.06 빼기 1분의 첫 장 A 곱하기 1.06에 1.06에 10제곱 마이너스 1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게 얼마가 됐대? 4240 하고 됐대. 그치? 계산기 써. 그치? 이거 계산할 때 계산기 써. 그치? 자, 그래서 원리학계에 대한 얘기 쫙쫙쫙쫙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나머지는 넘어가서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15번을 갈 거야. 자, 15번이 할부 문제입니다. 할부 문제야, 할부. 일단 풀 수 있겠지?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1000만 원은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다. 내가 갚을 돈이 얼마라고? 1000만 원이라고. 그치? 자, 그랬을 때 1개월 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36회로 나눠 갚는다고 할 때 매달 갚아야 얼마씩 갚아야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초 1말 2말 3말 해서 36개월 동안 갚을 거니까 얘는 36말 하고 나오겠네. 맞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치?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매달 얼마씩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지를 구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돈을 갚는 거는 언제까지 갚아야 돼? 지금 이때 돈을 갚기 시작해? 아니야. 산 시점에서는 돈을 갚지 않아. 알지? 항상 카드도 내가 긁으면은 긁는 순간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빠져나가 돈이. 알지? 한 달 뒤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처음에 A를 갚지 않습니다. 알지? 그래서 다음 달부터 A라는 돈을 갚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돈을 갚을 거야? 이때 돈을 다 갚을 거래. 그러면은 이 전에 갚고 한 달 기다릴 거야? 아니야. 마지막 시점에 돈 다 갚고 끝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까지 돈을 갚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돈 갚는 시점 잘 알아둬야 돼. 그치? 적금이랑 좀 시점이 달라. 그치?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자를 붙여나갈 거야. 매달 몇 퍼센트? 매월 1% 이자를 갚을 거래. 그치? 자, 그래서 한 달 지났다. 그럼 A 곱하기 1.01. 그 또 한 달 지났다. A 곱하기 1.01의 제곱. 자, 이래 놓으니까 횟수랑 지수랑 항상 1 차이 나네. 그치, 요 녀석은. 그러니까 요 녀석은 요 시점으로 오면 얼마가 될 거야? A 곱하기 1.01에 35제곱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그치? 자, 이 녀석도 1년 지났다, 한 달 지났다 A 곱하기 1.01 돼서 지수로 1씩 차이 나네. 그러니까 이 시점 오면 얼마가 될 거야? A 곱하기 1.01에 34제곱 될 거야. 그럼 얘는 A 곱하기 1.01에 33제곱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다 더한 게 얼마면 되겠다고? 1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맞아? 아니야. 돈은 항상 시점이 같아야 돼. 알지? 돈은 항상 위치가 같아야 돼. 시점이 같아야 돼. 알지? 1000만 원은 이때 1000만 원이지 이게 이때 와도 1000만 원이라는 보장이 없어. 왜? 이 돈도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을 거니까. 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00만 원도 가져와야 돼, 저기로. 오케이? 항상 시점이 같아야 돼, 위치가. 돈은.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달 지났다. 그럼 얘는 1000만 원 곱하기 1.01이 될 거고. 한 달 더 지났다. 1000만 원 곱하기 1.01의 제곱이 될 거야. 알지? 한 달 더 지났다. 1000만 원 곱하기 1.01의 세제곱이 될 거야. 얘는 지수랑 횟수랑 같아졌네. 그치? 그러니까 이 시점 오면 얼마가 될 거야? 1000만 원 곱하기 1.01에 36제곱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그래서 얘들을 싹 다 더한 게 이 돈이어야 된다는 거야. 할부는. 갚은 돈이 아니고 내가 갚을 돈이잖아. 1000만 원이. 내가 최종 10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1000만 원을 내가 빚을 진 거야. 중간중간에 1000만 원에서 점점 갚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갚아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점에 똑같은 돈을 지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시점 왔을 때 이 돈들의 가치랑 1000만 원이 여기로 왔을 때 가치랑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돈이랑 요 돈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요 녀석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0.01이고 항의 개수는 36개야. 그치? 자, 그래서 1.01 빼기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01에 36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그게 1000만 원 곱하기 1.01에 36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치? 그래서 돈은 항상 시점을 같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따져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할부 문제들 쫙 집어넣고 그 다음 어디로 갔냐? 그 뒷페이지에 23번으로 가볼게. 23번 연금 문제. 자, 연금 문제. 자, 연금은 뭔지 알고 있니 혹시? 연금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퇴직연금 같은 게 있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잔뜩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데서는 삼성? 이번에 LG구나. LG 같은 데서는 명예퇴직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대. 명퇴. 그래서 명퇴하면은 주는 혜택이 몇 개월이었더라? 60개월 월급을 한 번에 준대. 일시불로. 그러니까 5년치 월급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LG에서 명퇴할 정도 나이면은 한 40대에서 50대 되거든? 그 사이 되거든? 그러면 연봉이 한 1억, 한 3, 4천 정도 될 거야, 아마. 그걸 5년치를 한 번에 땡겨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큰 목돈이 생기잖아. 근데 잘 생각해야 돼. 그 큰 목돈을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살지 않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이거에서 조금씩 타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렇게 조금씩 타먹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 큰 목돈 가지고. 오케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야. 국민연금도 내가 직장인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지금 돈을 내고 있거든. 국가에다가. 그치? 그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내가 한 60대쯤 되면은 70대쯤 되면 목돈이 될 거 아니야. 그 목돈에서 이제 조금씩 받아가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야. 그치? 그게 연금이야, 연금. 그치? 자, 아무튼 올해부터 매년 말에 500만 원씩 10년간 연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도 표를 그릴 거야. 표 그릴 때 항상 어떻게 그리라고? 앞에를 1초로 하고 그 다음을 1말로 하라고. 알지? 전부 다 똑같아. 알지? 2말, 3말 쭝쭝쭝쭝 해서 몇 년간 10년간 연금을 받을 거야. 마지막에 10말까지 연금을 받을 겁니다. 알지? 10말. 자, 언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올해부터 매년 말. 그러니까 이때 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거네. 그래서 매년 말 5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거야. 이때도 500만 원 받고 이때도 500만 원 받고 이때도 500만 원 받고 쭉 해서 이때까지 5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매년 500만 원씩 받는 건데 치킨집이 차리고 싶어. 그래서 올해 초에 한 번에 땡겨서 받을 거야. 이제 한 번에 땡겨서 받을 거야.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계산을 할 겁니다. 이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럼 500만 원씩 10년 받았으니까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은행이 꺼지세요 그런다고. 안 줘. 절대로 5천만 원 안 줘. 그럼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A1을 이 시점에 받을 거야. 이제 자, 그래 놓고 나서 돈은 항상 뭐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달라지니까 항상 시점을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방금 했던 것처럼. 그치? 자, 500만 원이 이 시점에 오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할 겁니다. 그치? 뒤로 돌리는 건 어려워. 앞으로 보낼 거야. 그치? 앞으로. 자, 그러면은 얘가 몇 퍼센트야? 연이율 5%래. 자, 그러니까 1년 지났다 500 곱하기 1.05. 또 1년 지났다 500 곱하기 1.0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지수랑 횟수랑 1 차이나. 그러니까 이 시점에 오면은 얼마가 될 거야? 500 곱하기 1.05의 9제곱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은 1년 지났다 500 곱하기 1.05의 1제곱하고 나오는 거니까 위에 거랑 항상 지수가 1 차이나. 그래서 이 시점 오면은 500 곱하기 1.05의 8제곱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얘는 500 곱하기 1.05의 7제곱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한 게 내가 실제로 받게 될 연금의 가치란 얘기야. 그치? 그럼 요 돈 주세요 하면 돼? 안 되지. 왜? 얘랑 얘는 지금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시점으로 가져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1년 지났다 A 곱하기 1.05. 또 1년 지났다 A 곱하기 1.05의 제곱. 또 A 곱하기 1.05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랑 횟수랑 같아졌어.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오면은 요 돈은 A 곱하기 1.05의 10제곱하고 될 거고 이 돈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첫째 항이 500이고 공 B가 1.05짜리니까 1.05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500 곱하기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2이 A 곱하기 1.05의 10제곱 이렇게 나올 거래.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적금이든 할부든 연금이든 항상 기본적인 건 뭐야? 돈은 시점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것만 지키면은 문제 푸는 방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그치? 자, 기수불이네, 기말불이네 그런 얘기 있거든? 기수불이 뭐냐면은 매년 초에 돈 집어넣는 걸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매년 말에 돈 집어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헷갈려 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 돈을 집어넣든 상관없이 시점만 맞춰주면 되겠다고. 지수 조금씩 차이 나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돼? 고민 좀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알았어요?